독립영화 구출 대작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는 독립영화, 그리고 그 독립영화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독립영화 구출 대작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좋아하는 독립영화가 있으신가요? 상업영화가 다분한 관심을 받고 있는 지금, 독립영화는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잊히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위기에 빠진 독립영화를 구출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독립영화를 구출하는 데 앞장설 DJ 유현태입니다. 혹시 하구 여러분들은 독립영화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독립영화란 자본과 배급망이 크게 의존하지 않는 영화를 말하는데요. 이윤 추구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일반 상업 영화와는 달리 창작자의 의도가 중요시되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이 줄어들고 독립영화는 재미없다라는 편견이 생기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독립영화의 존재는 점점 잊히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 DJ 윤현태가 하고 여러분들께 독립영화만의 재미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구출하게 될 독립영화는 어떤 작품일까요? 이 영화는 2011년에 개봉한 영화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뉴커런트상을 수상하고 청룡영화상에서 신인나무상과 신인감독상까지 수상한 작품인데요. 바로 영화 파수꾼입니다. 수상 경력에서부터 벌써 명작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은 이 파수꾼을 한번 구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아들 기태가 자살한 이유를 알고자 하는 아버지로 시작하는데요. 아버지는 기태의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 친구들의 이름은 희준과 동윤이죠. 아버지는 어렵게 희준을 찾아가지만 희준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태와 제일 친했던 사람은 제가 아니라 동윤이에요. 희준은 대답을 회피하며 재빨리 자리를 피해버리죠. 기태의 아버지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동윤은 기태의 장례식장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과연 이 세 친구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B2B의 프렌드입니다. 살아간다는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내가 잃어버린 건 이젠 너무 아득하게만 느껴지는 걸. 추억을 더듬어봐도 아직 모두 다 여전한 건지. 그때 우리 참 많이 다퉜지. 잊지 못해 모든 게 변한데도 내 삶이 끝날 때 곁에 있는 건. 우린 몰랐을지 몰라 살아가는 동안 조금씩 가까워지던 우리 어느새 자라서 굳이 안녕이란 말도 필요 없을 것 같아. 벅찬 이 세상에 I need you. I fall in the earth. 지겹도록 오래된 I know all of my best friends. 몇 명이면 만족해. I said I fall in the friend. 난 뭘까 평생 벅찬 이 세상에서 I need you. You're my B to the S T F-R-I-E-N-D. 어쩌면 가족보다 나를 더 잘할 수 있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You're my brother from another mother, sister from another mister. 비는 안 섞였지만 별다른 건 없어. Got each other's back no matter what happens. When I'm down, when I'm up, 어떤 상황이어도 내가 확실한 건 I can always count on you. 우린 몰랐을지 몰라 살아가는 동안 조금씩 가까이
새 차라서 굳이 안녕이란 말도 필요 없을 것 같아 벅찬 이 세상에 I need you 작은 꿈에서 비롯된 그날을 생생히 기억해 별이 되고 싶었던 내 우연해졌던 내 시간의 파도를 타고 떴네 너와 나의 드라마 내 내일은 없어 잘봐 Will you make it alright 그래 살아가는 동안 넌 누구보다 빛나 이제 내 손을 잡아 몰랐을지 몰라 살아가는 동안 조금씩 가까워지던 우리 어느새 자라서 굳이 안녕이란 말도 필요 없을 것 같아 벅찬 이 세상에 I need you F-R-E-N-D-S 지겹도록 오래된 I know I love my best friends 몇 명이면 만족해 I said F-R-E-N-D friend 난 뭘까 평생 벅찬 이 세상에서 I need you B2B의 프렌드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영화 파수꾼 줄거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기태와 희준, 동윤 이렇게 세 사람은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일진이었던 기태로 인해 세 사람의 우정에는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요. 기태는 항상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라는 존재의 빈자리를 친구들로 채워나가고자 했죠. 그는 친구들이 엄마가 없는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내면적으로 더욱 악랄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로 인해 같은 반이었던 희준을 막무가내로 대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자 물리적 폭력까지 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희준은 어떨까요? 희준은 그런 기태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만만하게 보는 기태가 싫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희준은 속으로만 불만을 삼키는 성격이었습니다. 이러한 희준의 성격은 기태를 더욱 자극하게 되는데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기태의 폭력에 결국 전화기라는 수단으로 상황을 피해버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동윤은 어떤 캐릭터일까요? 동윤은 자꾸만 틀어져가는 희준과 기태의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는 모든 문제가 기태에게 있다고 판단하였고 기태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망가져가는 기태를 보며 동윤은 기태와 친구 관계를 끊게 되는데요. 나는 한 번도 너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처음부터 너만 없었으면 돼. 모진 말로 기태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언제나 최고가 되고 싶었던 기태는 엄마의 빈자리에 있던 친구들을 모두 잃게 됩니다. 아무도 자신의 곁에 남아있지 않는 현실을 두려워하며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데요. 기태는 겉으로 강한 척을 하는 인물이었지만 사실 내면적으로는 가장 상처가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기태는 애정결핍을 감추기 위해서 친구와의 관계보다도 자신의 자존심과 권력을 앞세웠죠. 기태에게 있어 학교 짱이라는 타이틀은 그의 존재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는 희준과 동윤을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미성숙한 방식이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어떤가요? 참 비극적이지 않나요?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때의 울림이 아직도 선명한데요. 저는 그 먹먹함을 여전히 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적인 사고, 서투른 의사소통 능력으로 인해 서로 오해가 쌓여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렇기에 이 영화의 주제는 바로 10대 청소년들의 미성숙한 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더없이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10대 시절을 지내오면서 누구에게나 상처를 주고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숙한 표현으로 인해 오해라는 불씨가 생겨나고 철없는 행동으로 친구에게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는 10대 청소년들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아직은 미성숙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미장센을 하나 뽑자면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야구라고 외칠 것 같습니다. 처음 기태와 희준, 동유는 서로 기찻길에서 야구를 하는데요. 하지만 점차 기태와 야구를 해주는 친구들이 사라져갔습니다. 영화의 중반부에서 기태의 곁에는 동윤만 남아있었죠. 기태는 동윤과 둘이 야구를 합니다. 희준의 빈자리에 쓸쓸함을 느끼면서 말이죠. 그리고 결국 영화의 후반부에는 기태와 야구를 해주는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기태는 혼자 글러브를 낀 채 기찻길에서 쓸쓸히 야구를 합니다. 혼자 공을 던지면서 말이죠. 저는 기태와 야구를 해주던 친구들이 한 명씩 사라져가던 야구 미장센이 가장 감명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야구공을 들고 기찻길에서 혼자 멍하니 서있던 기태의 공허한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벌써 구출 제작전의 절반까지 왔는데요. 어떤가요? 구출 제작전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꼭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나머지 절반을 구출해보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아직은 미성숙한 영화 속 기태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로이킴의 살아가는 거야입니다. 앞이 캄캄해서 더 나아가기엔 너무 힘들어서 잠시 뒤를 돌아봤을 땐 내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많아서 다시 한 걸음 내뎠지만 사실 나도 그리 강하진 않아 보이진 않아도 상처투성이야 나약해 보이기 싫어서 눈물을 삼키고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당신이 나의 아픔을 마주하면 무너져 내릴까봐 지켜주는 거야 또 견뎌보는 거야 살아가는 거야 나의 간절했던 바램들과 때론 이기적이었던 기도들이 흐르고 흘러 그곳에 닿을 수 있다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을 텐데 언젠가는 결국 끝이 나겠지 그 뒤엔 무언가 날 위로해 주겠지 많은 걸 잃어서 이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내가 나를 맞이하겠지 그보다 나은 내가 기다리겠지
하구 여러분들은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 학창 시절이 떠올랐는데요. 한 18이었나 벌써 가물가물하네요. 그때 친구랑 크게 싸운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생각해보니 정말 별것도 아닌 일로 싸운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파수꾼을 보며 든 생각이 학창시절에 내가 정말 미성숙했구나 하였어요. 기태와 희준, 동윤의 갈등도 서로 조금만 이해해주고 양보하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사실 그게 가장 어렵잖아요. 그때의 우리는 너무 어렸고 객관적이고 부드러운 표현보다는 당장 마음속에서 치고 올라오는 내 감정이 중요했으니까요. 이제야 마음을 치고 올라오는 찰나의 감정을 한번 내려놓고 나면 조금은 다른 답을 얻을 수 있는 걸 알았어요. 물론 아직도 미성숙하지만요. 어른이 된다는 건 미성숙한 과정을 수없이 지나 조금은 더 단단하고 두꺼운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어른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소년성의 역학, 그 인력과 청력의 미로에서 형형하게. 정말 멋진 평이지 않나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바로 이동진 평론가의 평입니다. 처음 이 평을 읽고 머리가 띵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역학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운동에 관한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인력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물체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것을, 청력은 두 물체가 서로를 밀어내는 힘을 말하죠. 물리학적인 힘을 소년에게 적용했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소년들이 서로를 끌어당기고 밀어내면서 운동한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소년이라는 작은 빛이 반짝반짝 거린다는 거죠. 정말 표현력이 뛰어난 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진 평론가의 평을 듣고 나니 영화 파수꾼의 이야기가 더욱 마음에 당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작전을 마무리 짓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축 처진 스스로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들어보세요. 권진아의 위로입니다. 세상과 다른 눈으로 나를 사랑하는,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런 그대가 나는 정말 좋다. 나를 안아주려 하는 그대 그 품이 나를 잠재우고 나를 쉬게 한다. 위로하려 하지 않는 그대 모습이 나에게 큰 위로였다. 나의 어제야 그대가 있고 나의 오늘엔 그대가
우리는 셀 수 없는 실수를 하고 그 실수에 대해 후회를 하고 또 모르는 척을 하며 자라납니다. 벅찬 마음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 깨져버릴 때도 감당하지 못한 것을 다른 이에게 쏟아낼 때도 있죠. 누구에게나 그렇게 미성숙한 시기는 있기 마련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도 너도 모두 그런 미성숙한 시기를 지나죠. 기태와 희준, 동윤도 그랬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마주할 만큼 성숙하지 않은 그 시절에는 작은 오해에도 관계가 쉽게 단절되기 마련입니다. 만약 그때 그들이 성숙했더라면 희준의 전학도, 기태의 죽음도, 동윤의 후회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연약했고 어렸고 아팠기에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했죠. 관계의 종착이 친구의 죽음이라는 게 참 슬픈 것 같아요. 관계가 무너지는 파열음이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우리의 학창시절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영화여서 그들의 균열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관계하고 엮여져서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난다 해도 관계를 맺는 것은 어렵고 갈등을 해결하는 것에도 미숙합니다. 다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10대가 아닌 어엿한 성인이죠. 지금부터는 내 감정을 무작정 다른 이들에게 쏟아내기 전에 한번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견고한 마음을 가진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파수꾼은 우리들의 과거와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는 작품인데요. 그래서 꼭 구출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구출 대작전이 성공했길 바라며 오늘의 독립영화 구출 대작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J 윤현태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서재은, 기술의 박성윤, 진행의 윤현태였습니다.